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6일 밤 10시 27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좀 빠졌는데요. 우선 환율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복귀하는 정도인데요. 요 박스권을 요 1파 상승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을 2차 상승 지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3차 상승 지점으로 본다면 1220원은 좀 이제 환율이 단기 고점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환율이 요 지점이 만약에 고점이 된다면, 만약에 분명히 환율은 한 번 더 요 지점까지 한번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쌍바닥인데 요 지점을 한번 살짝 장중에 깨는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요 고점을 한번 코스피 기준을 따지면 어제 종가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가 1차 예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다시 장중에는 요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어제 오늘 종가상으로는 어제 시가 정도까지, 장시가는 밀렸지만 종가는 어제 시가 부분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일단 현재 모습만 놓고 본다면 1차 안이 현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차 안은 요 박스권은 이 행보했기 때문에 요 W 자형으로 짱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 진정한 상승이라 본다면 요렇게 저는 요렇게 봅니다. 요 자리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요 자리가 고점이 많습니다. 환율은요. 근데 좀 더 길게 보면 주봉을 보면 하나, 둘, 셋, 지금 3파 상승 구간이죠. 이번 주에 음봉이 넣을지 양봉이 넣을지는 이번 주 금요일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주 한번 양봉이 나오면 파동상으로 5파가 이제 완료가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한 번 더 환율은 상승 파동이 남았죠. 주봉상으로는. 그래서 주봉상으로는 2차 안을 보면 한 번 더 코스피는 또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봉상으로는요. 일봉의 모양으로 본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일봉상으로는 또 1220원 이 자리가 좀 단기 고점으로 보여지긴 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도 확인이 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신규로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들은요, 미리 선침해할 필요도 없고, 또 미리 보유한 물량을 매도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게, 만약에 이 친구가요, 지금 1220원에서 요 1210원 당분간 제가 보기엔 요 자리에 박스권을 좀 만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 자리처럼요, 또는 요 자리처럼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며칠 동안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당분간은 오늘 2050포인트가 강력한 현재 지지선이죠. 예전에 제가 2050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자리인데, 2050포인트를 깨지 않고 그냥 2050 정도, 장중에는 살짝 깰 수 있을지 몰라도요, 2050 정도를 전후를 좀 지지선을 하고 종가상으로 2100 정도로 해서 박스권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당분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환율이 요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에너지를 모아서 한 번 더 위로 시세를 뽑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박스권을 행보한 이후에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이제는 다시 밑으로 하락을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코스피가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에너지를 박스권에서 좀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도 2050을 저점으로 해서 2100까지 좀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놓을지, 한 번 더 환율이 상승을 할지, 아니면 거의 2050 정도가 바닥이 될지는, 환율이 1220원 정도 또는 1220원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좀 더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추세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단지 지금은 매수한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아침에 코스피가 36포인트, 코스닥이 10포인트 이상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께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것은 추세적인 저점 매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제가 저점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우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릴지 아니면 뭐 여기가 바닥이 나올지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당일만 우선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2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요.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장중에 미국장이 하락을 해서 갭 하락을 떨어지면 2050 근처에서 받아주면 되고, 오늘처럼 또 받아주면 되고요. 또는 미국장이 오늘처럼 지금 선물이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장이 아침에 내일은 좀 더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갭 하락할 일은 없겠죠. 그러면 내일은 또 한 번 더 장중에 또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은 짧게 보시라는 겁니다. 당분간은요.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요. 일단 1차 안은 1220원이 거의 고점으로 보여지고 2050 정도 전후가 저는 저점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만약에 2차 안 같은 경우에는 주봉을 보면 그때는 요 1220원 환율이 한 번 더 돌파할 수도 있고, 요 한 번 더 저기 코스피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딘지 바닥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아까 어떤 분은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겠다라고 아까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위험하신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 정도 만약에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이 하락이 주봉만 봐도 환율이 지금은 3파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눌러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코스피는 반등이 들어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상승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5분의 3 정도 지점까지는, 또는 뭐 3분의 2 정도 이상은 저는 이제 거의 하락 구간이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한 번 더 밑으로 뺄지 그것만 남았는데, 굳이 한 번 더 미리 폭락을 예상을 하고 미리 손실을 보고 매도를 전량한다는 것은 좀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만약에 만에 하나요. 오늘이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최저점이 판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폭락을 기대했는데 폭락이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물론 예상대로, 그분 말씀대로 또 예상대로 대폭락이 나와버리면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보유한 물량을 내가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들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는 선도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뭐 마스크나 손 세정제 이런 종목은 이미 꺾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도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면서 뭐 교육주라든지 뭐 식음료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는 다른 기타 원격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마지막 시세를 좀 내고 거의 꺾여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코로나 관련주도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좀 단기적으로는요, 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꺾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코로나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말 온 김에요. 제가 어제 50은 요 지점요 한 6,000원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6,860원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6,000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6,000원 정도는요 그 자리에서는 좀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이후에 한번 시세를 올릴지 다시 그때는 완전 급락이 나와버려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될 듯 하면, 일단 6,000원 요 지점은 좀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그 다음에 50 말고요.
신풍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또 꼬리다가 밀렸습니다. 시간 외에 빠지는 걸로 봐서는 이 종목은 내일은 아마 미국 증시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풍제약도 물론 뭐 제가 보기엔 장중에 계속 윗꼬리는 달면서 내리고 할 것 같습니다. 뭐 단타치기는 아주 좋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길구에는 앞자리가 6자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자리가 6자로 바뀐 이후에 만약에 앞자리가 6자로 바뀐다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 바닥이 그렇게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제는 테마가 확산이 되면서 거의 정점을 지나서 거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하락할 때 코로나 관련주는 상승하고 반대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이 꺾였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좀 코스피가 우리가 좀 바닥점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38포인트 빠졌을 때 코스닥이 10% 이상 빠졌을 때 한번 저점 매수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많이 저점 매수를 했는데, 물론 오늘 저처럼 뭐 단타를 치고 놓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또 만약에 단타를 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도 설사 한 번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코스피가 지금 2076포인트인데 여기서는 물려도 크게 뭐 얼마나 물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행히 오늘이 저점이 나와버리면 또 최저점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저점 매수하시라는 것은 사실 추세적으로 저점 매수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박스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스권에서 갭 하락을 오늘 밑으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저점 매수하시면 장중에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운이 좋아서 내일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하면 또 내일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금 보유하신 분 오늘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면요, 저는 오늘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어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오늘 제가 37,100원하고 150원 제가 분할해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오늘 저는 종가에 다 팔았습니다. 오늘 종가에 전부 다 팔았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3일 전에 저점과 저점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오늘은 미국장이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 중간선을 깨지 않는 그런 중간선전에서 시가를 시작해서 결국은 또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오늘은 11선, 5일선을 뚫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저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이 종목은 관리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오늘 좀 매도 조금 나왔지만 그 다음 외국인의 산 물량에 비하면 아직까지 매도가 다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당장 또 요 윗자리에서 걸리긴 합니다. 4만원 정도에서 당장 뭐 시세를 급등 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눌러질 때마다 이 저점을 지금 올리고 있다. 미국장이 이틀 동안 대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목들은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보시면 3일 전 저점과 어제 저점이 비슷했고요. 오늘은 어제 저점보다 미국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어제 저점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종가는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미국장이나 유럽장은 뒤늦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차후에 일주 안에 또는 10일 안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한두 번 정도 놓을 수 있을지는 제가 그건 알 수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 어쩌면 또 재수 좋으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9,500원 정도 전후 또는 9,200~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원에 사신 분이나 만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은 뭐 설사 9,500원까지 가더라도 또는 9,200~300원까지 장중에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최악일 때라도 크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운이 좋으면 뭐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께서 내일은 뭐 미국장이 좀 오르고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장이 내일 오르면 또 좀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또 적절한 지점에서 또 한번 짧게 한번 매도하셔도 됩니다. 지금 3일째 버텼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은 요 5일선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 5일선이 살짝 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1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긴 11선은 1620원이다. 내일은 1600원 정도, 1500원 정도 내려오겠죠.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지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21선까지 또 밀고 갈 수 있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 일단은요. 그래서 오늘 보유하신 분들은 미국장이 내일 하락하지 않는다면, 또 내일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적절하게 비중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한 번 또 하락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또 짧게 수익 내고 기다리면 됩니다. 당장 종목들 보시면 이 꺾인 종목들은 11선, 20선 당장 뚫고 급등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지점에서 분할 매도 조금씩 하시면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또 빠지면 또 저점에 잡으시는데, 그런 저점에 어떤 뭐라 그러나요? 미국장이 또 폭락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들이 좀 관리하고 있죠. 이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위로 올리죠. 빠질 때마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요. 이틀 동안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관리하는 종목은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지만, 또 저점에서는 또 다시 위로 종가상 끌어올리고 주거든요. 또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좀 행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여러분께 며칠 전부터 소개한 탑 엔지니어링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외국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외국인이. 자,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4% 이상 빠졌지만 종가는 6%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0% 먹었죠. 최저점에 샀으면.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빌릴 때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있고 종가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 바로 매도해야 되겠지만, PNT 같은 경우는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습니다. 근데 PNT 한번 보겠습니다. PNT 여기 있네요. 요 종목 올리면 되겠네. 네, 잠시만요. 자, PNT 같은 종목은 똑같은 고점이지만 이때 이미 이틀 전부터 외국인은 대량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크게 보면 4일 전부터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가 들어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무슨 생각하시죠? 워낙 올라갔던 그동안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한번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기관이 드디어 매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은 외국인이 계속 관리해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바로 같이 매도하면 됩니다. 크게 손해 안 보고, 그죠? 이런 식으로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관리하고,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양매수하는 종목은 더 좋겠죠. 어쨌든 그런 종목을 잘 발굴하셔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불안불안 하실 때는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전에 제가 CJN이라는 종목을 예전에 25,000원, 뭐 24,000원, 3,000원 할 때, 그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매일같이 꾸준히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죠? 이때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일 매수를 했었죠. 이때, 그죠? 그때 25,000원, 28,000원 하던 CJN이 그 당시에는 뭐 남들 빠질 때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꾸역꾸역 조금씩 올랐다가 남들 조금 오르니까 살짝 빠지는 듯 하다가 그 25,000원, 23,000원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갔다 왔습니까? 38,8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한 이후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관리가 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듯 합니다.
또 만약에 시장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는 낙폭 가대한 종목이 먼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나오고 급등이 나올 때는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이 급등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했던 하방 경직을 탄탄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결국은 추세적으로 결국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는 여러분께 제가 많이 상승한 메지온이나 이런 젠백서나 제일바이오 같은 종목보다는 많이 상승하지 않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추세적으로 살아있죠. 오늘도 올랐고요. 또는 제가 테라젠 이텍스 이 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저점을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쌍바닥 형태의 모양이고 외국인들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시요. 자, 이 종목도 22,500원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매드팩토는 신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6만원 가까이 가면 한번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이라는 종목 오늘 기간의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저점이 얼마입니까? 49,700원. 고점이 얼마죠? 55,300원이죠. 그러면 대략 이 종목은 계산을 해보면 한 6만원은 넘길 것 같거든요. 자, 오늘 고점 한번 볼까요? 61,900원.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자, 6만을 넘겼기 때문에 단기 고점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지겠던데요. 자, 기간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종목들도 124,000원짜리가 거의 5만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다시 또 기관의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또 제넥신, 그 다음에 테라젠 이텍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진 바이오주들을 외국인이 좀 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사실은 많이 빠졌습니다. 37,800원짜리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물론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지만 이제 수급이 좀 안정된 느낌이 들죠.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하락시마다요.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는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24,400원짜리가 지금 6,000원까지 내려왔죠.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런 종목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인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제는 좀 뭔가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듯한 쓰리바닥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죠.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좀 낙폭이 가대했던 그동안의 그런 바이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왜 제가 갑자기 오늘 바이오주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지금 우리나라 그 길에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고 음식점에 지금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IT 관련주는 좀 우리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IT 관련주가 가장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IT주들이 또 그동안 많이 이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혹시 모르죠. 또 이번에 반등을 줄 때 바이오주가 주도를 할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IT 관련주 반도체나 전기차나 또는 뭐 폴더블 폰 관련주, 뭐 세경 하이테크는 조금 뭐 제가 좀 예외이긴 합니다. 수급이 이런 종목들 IT 관련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힘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으로. 그러면 이 메이저들은 또 시장의 주포들은 그럼 IT가 힘들면 어디로 가볼까? 코스닥은 바이오를 한번 가볼까? 근데 많이 오른 바이오는 부담되니까 차라리 많이 빠진 바이오를 잡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헬릭스미스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헬릭스미스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드팩토, 제넥신 뭐 이런 바이오주들을, 또 강스템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바이오주, 테라젠 이텍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LNC 바이오 이런 종목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이런 바이오주를 외국인이 최근에 좀 담고 있지 않나, 미리 좀 선침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도 좀 수급을 잘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노믹터리도 사실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바이오주거든요. 헬스케어니까.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이 자리가 참 저점이다, 완전 저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종목은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바이오인데 이 종목도 이제 거의 바닥을 잡고 제가 수급이 돌아간다는 느낌이 든다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이 어려운 장이에요. 자, 이런 종목 조정받으면 또 잘 보셔야 되겠죠. 지노믹터리요.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삼성 SDI는 제가 예전부터 제가 신흥 SEC 전기차는 34,500원이었나요? 가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삼성 SDI는 제가 여러분께 31만원에서 32만원 정도 구간에서 한번 저점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까지는 요 종목 꼬리를 다고 올렸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만약에 삼성 SDI는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요, 30만원을 살짝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나 반도체나 폴더블폰 관련주, 스마트폰 같은 관련주는 당분간 IT주는 좀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30만원을 살짝 깨게 되면 28만 5천원을 바닥으로 잡고 29만원이나 28만 5천원을 바닥으로 잡고 30만원이 깨질 때마다 분할 매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한번 그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시총은 대부분 IT,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종목이 코스피는 대부분 시총 상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주가의 지수는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IT가 워낙 시총이 높으니까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종목별로 보면은 또 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또는 일부 바이오주들, 수급이 들어온 바이오주들 잘 체크하시면서, 또 그런 종목들 아까 보셨듯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뭐 설마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하락은 마지막 하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최바닥권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좋겠지만 그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시고, 또는 뭐 나중에 폭락이 또 논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다른 데서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그때 내가 다시 사야지, 그렇게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실 보신 분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면 들고 계시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당분간 박스권 매매 하시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 관리 종목 매매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바이오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고요. 당분간은 짧은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런 이유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다시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현재 선물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 만약에 미국장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뭐 급등이 나올지는 종목별로 물론 일부 종목 급등이 몇 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거든. 전반적으로 내일은 적어도요. 그러면 좀 올라오면 좀 분할해서 조금씩 매도해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일이 우리 목요일입니까? 26일이 내일이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러면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번 주까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그렇게 끌고 가시다가 목표하는 분봉을 보시면서 목표하는 지점에서 또 분할을 해서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내일 또 짧게 매매하시고 또 지켜보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시장이 정말 폭락이 한 번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니까, 폭락이 나오면 또 다시 사야 되니까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돌아왔으면 돌아왔는 대로 또 매수해서 그때는 추세를 끌고 가면 되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